오티움은 어떻게 직업이 될까? 취미가 일이 되면 어떨까? 많은 사람은 취미가 일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일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말 다 그럴까?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로서의 재미도 살리면서 경제적 도움을 얻는 것은 양립할 수 없을까? 물론 취미와 같은 오티움 활동이 꼭 직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주변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취미 활동이 부업이나 주업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일이 되고 나서 취미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나름 일과 취미의 균형을 잘 맞춰가는 이들도 있다. 일은 일이고 취미는 취미일 뿐이라는 이분법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일로의 전환이 오티움 발달의 자연스러운 경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아마추어는 평생 아마추어로만 살아야 되는 법이 어디 있는가? 누군가는 좋아하는 활동을 일로 만들지 말라고 하지만 반대로 좋아하는 활동이 일이 되어가는 과정 또한 또 하나의 즐거움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여가 활동은 왜 일이 돼서는 안 되는가? 내적 동기에 기반을 둔 활동이라고 해서 외적 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인 생각이다. 과거에는 취미와 일의 구분이 좀 더 명확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선 경제가 달라졌다. 일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에 따라 창업의 문턱 또한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다. 인터넷 기반의 무점포 창업, 경영 지원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기술의 발달, 국가 차원의 창업 지원, 공유 경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창업 환경이 좋아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취미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직업적 전문가의 수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웃돌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기에 새로운 수요나 시장을 창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취미 활동이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사례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아이의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천연 비누 공예에 빠져들었다가 수제 비누 회사를 만든 이도 있고 회사를 다니며 춤을 배우다가 아예 댄서로 직업을 바꾼 사람도 있고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캘리그래피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반려동물 옷을 직접 만들다가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바로 하비 플러너다. 이들 중에는 아예 전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2개 이상의 여러 일을 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리랜서나 조직에 소속되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능동적 여가가 일이 되는 순간 여가의 의미가 훼손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커피 애호가가 직장을 그만두고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거나 비즈 공예를 취미로 하던 사람이 공방을 내어 공예품을 팔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해보자. 내적 동기와 과정으로서의 기쁨이 여가 활동의 본질이었는데 일이 되는 순간 고객의 요청을 반영해야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만큼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러다 보면 그 순수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좋은 품질의 원두로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고 싶지만 정작 이용자는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결국 고객의 취향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예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들고 싶을 때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싫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게 되면 고욕이 될 수밖에 없다.
좋아하던 취미가 지긋지긋한 일이 되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다. 그렇기에 아무리 전문가의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끝까지 아마추어로서 영역을 고수하는 이들이 있다. 아예 확실히 선을 긋는 경우다. 다만 좀 더 유연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 보자. 목공예를 하는 경훈 씨의 경우를 보자. 그의 직업은 프로그래머다. 그는 목공의 취미가 이미 전문가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각종 공구를 갖춘 작은 작업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에서 충당한다. 그의 집 가구는 거의 모두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작품을 팔기도 한다. 그런데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일절 홍보도 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점은 주문 제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냥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고 작품을 둘 곳이 없으면 판매용으로 블로그에 올린다.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판매를 한다. 물론 나중에는 좀 더 일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과 취미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